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이른바 치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뉴스가 이제 반도체를 누르는 요인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 정부가 예비회의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오늘 들려옵니다. 관련된 이야기와 함께 반도체 관련된 산업원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 하는데 오늘은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정부가 참 어떻든 간에 결정해야 될 입장이고 입장이 쉽지 않은데 결국은 이 예비회의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의미부터 좀 짚어주십시오. 아무래도 규칙을 만드는 예비회의에 우리가 참가하지 않는다면 우리 입장을 반영시킬 수가 없고요. 중국 리스크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치포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세부 의제라든지 참여 수준, 규칙을 만드는 회의에 룰메이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게 유리한 기술 표준을 우리가 정할 수가 있게 되고요. 차세대 반도체 분야에서 새로운 규칙을 만든다면은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 기회도 늘어나게 됩니다.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이어서 치포까지 창설이 되면은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고립시키는 미국 주도의 경제 동맹체가 이제 완성이 될 뿐만 아니라 대만도 반도체 분야에서는 국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은 아마 집요하게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 대해서 참여하지 말라고 압박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입장에서는 표준도 그렇고 참여할 이유가 있지만 문제는 중국인데요. 중국이 오히려 대만보다도 한국이 치포 동맹에 가는 걸 더 극구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와 속내는 무엇입니까? 네, 우리나라는 자체 생산된 반도체의 60%를 중국이 소비하고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자체 생산된 반도체 90%는 미국에 수출합니다. 그만큼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 반도체가 없으면은 중국 경제를 이끌어온 디지털 경제의 성장에 제동이 걸린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중국의 디지털 경제 규모는 세계 2위입니다. 지난 10년간 110조 원에서 450조 원 시장으로 급성장하면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0%까지 올라왔는데요. 이제 한국의 반도체가 어느 순간 수입이 중단된다면은 당장 국책 사업으로 추진해왔던 신형 인프라 정비 사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중국에서는 650개 모든 도시에 광섬유 통신 K망을 까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5G 통신 기반의 사용자만 4억 2천만 명이 넘을 정도로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네트워크 기반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5G 산업 네트워크 응용 분야만 45개 산업이나 되고요. 또 300개 도시가 한국 반도체를 기반으로 건설됐던 만큼 만약 한국이 적으로 돌아선다면 중국은 상상했던 것 이상의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되고요. 빅데이터라든지 AI와 같은 고도의 융합 인프라 시설 정비에도 큰 타격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중국은 우주 강국, 군사대국, 제조업 강국의 꿈이 물 건너가는 게 아니라 로우엔드 제품만 생산하는 제작 공작소로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21세기 패권 도전도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중국은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요. 반면에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오반국들에게도 반도체 장비 수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최근에 많이 컸다, 실력이 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당장 질적인 측면이 아니라 양적인 측면을 본다면 삼성전자와 SMIC의 기술 격차는 2년 정도로 좁혀졌는데요. 이제 문제는 중국의 반도체 설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세계 9위 기업인 세미컨덕터라고 해서 카메라용 이미지 센서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도 있고요. 또 이런 설계 기반의 회사만 무려
600개가 넘을 정도로 기반이 탄탄하다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컴퓨터용 CPU도 설계하고 있고요. 휴대전화의 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도 설계가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인공지능과 관련된 딥러닝 기반의 AI 반도체 부분에서는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을 해왔다는 겁니다. 중국 제조 2025의 그 기술 로드맵을 본다면 중국의 반도체 생산 점유율은 2020년 기준으로 58% 올라와 있고요. 2030년도에는 80%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이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회로를 찾아가면서 반도체 기술을 발전시킬 것으로 분명히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반도체를 입구서부터 출구까지 모두 이제 봉쇄하는 전략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른바 치포 동맹과 미중 간의 반도체 갈등 관련된 얘기했고요. 이번에 이제 반도체 산업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업황 자체도 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가트너라고 여기는 유명한 조사기관이죠. 올해 세계 반도체 시장의 매출 증가율이 13.6%에서 7.3%로 둔화될 걸로 예측을 했군요. 반도체 산업이 안 좋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만 본다면은 세계 반도체 시장의 그 매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20%가 됐는데요. 작년 하반기 28%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걱정하는 것은 세계 반도체 매출의 2분기 선행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연초에 4,000포인트에서 7월 초까지 37%나 떨어졌는데요. 이를 가지고 추론해보면 반도체 사이클은 올해 4분기에 피크 아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가격의 급등 요인을 분해해보니까 매출 증가 요인보다도 수급 압박에 의한 가격 상승이 더 많은 기여를 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지난 2년간에 있었던 이동 제한이나 재택근무 덕분에 반도체를 쌓으려는 가수요가 사라지면서 이제 그 금리 인상에 따른 세계 경기 후퇴로 디지털화, 녹색화도 속도가 줄 수 있는 만큼 더 이상 그 반도체와 관련된 큰 사이클은 이제 꺾인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본다면은 현재 반도체 가격 상승은 12개월째 이어지고 있지만 경험 법칙상 3개월 뒤인 4분기부터는 수요가 감소하면서 가격 하락이 본격화되는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고 비관적으로 보는 그 애널리스트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수요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건데요. 다만 자동차 같은 경우도 공급망 이슈나 판매가 줄어들었지만 가격 전가라면서 수익 방어를 했잖아요. 반도체도 매출은 줄어드는데 반도체 가격 동향이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자동차나 산업기계, 서버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전체 시장의 30%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소비재인 TV나 컴퓨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통신용이 70%를 차지하는데요. 반도체는 공급 측면에서 보면은 반도체 기업들은 투자 의욕이 강하지만 여전히 제조 장비의 공급 제약이 풀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반도체 수요 측면에 있는데요. 대만의 그 수주와 생산 통계를 본다면은 수주 증가세가 벌써 그늘이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달 뒤부터는 생산도 피크를 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중국의 경기 침체로 인해서 스마트폰, 노트북, TV와 같은 정보통신기기 부분의 수요가 현재 위축이 되고 있는데 2분기부터는 미국의 경기 감속이 뚜렷해지면서 반도체 가격 상승 사이클도 3개월 뒤인 4분기부터는 하락 추세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특히 2분기에 좀 안 좋은 신호들이 나왔는데요. 세계 스마트폰 출하 대수가 9% 감소했고요. 노트북 출하량도 15% 감소했는데 이런 사이클은 올해까지는 아직 버틸 공간이 있겠지만 2023년부터는 감속 속도가 강해지면서 마이너스까지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도체 산업이 길쭉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반도체 업황을 볼 수 있는 주요 지표 가운데 반도체판 버핏 지수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네.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시가총액을 세계 반도체 매출액으로 나눈 것을 말하는데요. 반도체판 버핏 지수를 보면은 코로나 이전의 장기 추세로 회귀하는 그런 모습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특수한 환경하에서 반도체 시장에 분 훈풍이 지금은 주가 버블이 해소되는 단계인데요. 이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반드시 연말까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한다고 단언할 수가 없겠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해소가 된다면 이제 거의 바닥까지 도달한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반도체와 관련해서 비관적으로 전망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미국 주도의 치포 동맹 그리고 오늘 반도체 산업 현황까지 집중 분석했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